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빈곤 계층의 자살을 포함한 쓸쓸한 죽음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도 일제조사를 통해 실태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요. 왜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고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관련 취재를 한 사회일보 최원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최근 가족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좀 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관련 사례들을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지난달 죄송하다는 쪽지와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세 모녀가 동반 자살을 했고요. 또 3월 2일에는 간암 투병의 생활고를 겪던 부부도 동반 자살한 채로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또 3월 3일에는 지체장애 딸을 가진 가족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또 바로 어제였죠. 좀 전에 안윤학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이혼과 양육비 문제로 고민을 하던 어머니가 아이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서 7살짜리 아들이 숨졌습니다. 자, 최근 이렇게 취약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제 현장에 다녀오셨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그 60대 노인이 숨진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얼마 멀지도 않은 지역인데 서울 마포구의 노고산동인데요. 네. 홍대 입구에서 이렇게 멀지도 않은 그런 가구였습니다. 단독 가구 안에 한 서너 가구가 모여 사는 집인데 네. 지난 1일이죠. 67살 정모 씨가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웃 네. 주민이 이제 보고 신고를 한 건데요. 그 집주인인 한 80대 노인이 이제 그 봉투 같은 걸 발견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인 아저씨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자신의 화장비를 포함해서 한 200여만 원을 굉장히 이제 정돈을 해서 넣어놨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이렇게 마음을 많이 가졌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내용을 좀 이제 가서 보니까 오래전에 가족과 이제 연락이 우선 끊겼었고요. 네. 그리고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최근까지도 거의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우선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 집안에 어제 이제 방문을 해보려고 했지만 우선 아무도 안 계신 상황이었고 또 주변 이웃들을 만나도 이런 정 씨를 아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본 분들이 없었습니다. 거의 네. 혼자 이제 사셨던 거죠. 뭐 짐작이지만 외로움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숨지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집안에도 그럼 들어가 보셨나요? 집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네. 우선 그 문 앞에 지금 잠시 화면이 나왔지만 문 네. 앞에서 제가 몇 시간간 기다려 봤거든요. 네. 주변 이웃들도 이제 사정이 궁금하니까 많이 기웃기웃 거렸지만 우선 많이 취재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있었고요. 네. 이런 또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문을 굳게 닫고 네. 이렇게 집에 들어오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실제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의 상황은 좀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어떤가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건데요. 이제 제도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이런 정책 밑에서 사실 네. 그늘에 가려진 분들의 사정이라는 것은 진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지만 또 사정 깊이 모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제 굉장히 어렵게 이제 설득을 해서 용기를 냈던 이제 38살 이모 씨를 만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안 좋은 일까지 당하면서 혼자 살고 있는 네. 반지하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요. 네. 몇 년 전 우선 제일 그 보증을 섰다가 그 아파트 한 채 값을 이제 빚을 진 뒤에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신용불량자로서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재가 있다 보니까 일정한 직장을 얻지 못하는 상황.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선 네.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렵게 살다 보니까 기술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제가 이제 더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 일을 이제 해서 양육비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곳이 지하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 지하방인데요.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그러니까 무슨 부인과 이혼을 하고 네. 자녀를 다 그쪽에 이제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또 양육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청소 일을 해가면서 40만 원 정도를 그 되게 굉장히 부정기적인 일을 하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네. 모두 보내주고 나면은 사실 남는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갖고 있는 영수증 같은 것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네. 영수증은 물건이 산 것이 없다. 물건을 산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아. 그리고 건강보험료 그런 납입
독촉장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7개월치가 이제 벌써 밀렸더라고요. 사실 네. 그 이상이 되는데 서류가 다 확인이 안 됐던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늘에 가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근로 능력이 있는 나이인데 사실 그 능력이 있으면서 일자리를 이제 찾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이런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38살이면은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자, 이렇게 38살 젊은 나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인데, 어떤 혜택이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아무래도 이제 이 씨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젊고 몸이 좀 아프다고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 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정이 조금씩 좀 다를 거라고 예상은 들지만 우선 하층민이나 중산층의 복지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그런 아주 그 어려운 사정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먼저 주는 것이 이제 네. 필요하다는 게 이제 이 씨의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공감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왜 정책이나 이런 이렇게 만드는 입안자 입장에서는 모든 혜택들이 공평하게 나눠지기만 하면은 괜찮다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어떤 혜택이 필요한지가 느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씨 같은 경우가 그런 일자리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이야기 또 어떤 말을 했었는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빨리 일할 수 있게끔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그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살 수 있다, 희망이라는 그런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이제 세 모녀가 함께 목숨을 이제 끊었던 일을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같은 처지인데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그분들 가운데 따님 중에 한 명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그렇죠. 그렇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에 굉장히 저도 같이 인식을 같이 했는데 네. 취재하면서 그분들 뭐 이야기 중에서 가난구제는 나라도 하지 못한다라는 그 표현이 딱 떠올랐는데요. 네. 단순히 어떤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네. 도움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같은 것을 창출을 해서 네. 스스로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뭐 선정이 되거나 혹은 어떤 조건부 수급 같은 이제 제도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을 달아서 일정한 근로 시간을 채우게 되면은 이제 좀 부분을 해서 일정 부분은 시간을 일을 하고 네. 또 그 일정 부분은 지원을 받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중증 장애인 가족들 같은 경우가 그런 네.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씨의 경우를 이제 예로 들어서 그런 기초생활수급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좀 살펴보면은 네. 우선 이 생활수급 지원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우선 네. 저도 뭐 이제 같이 살펴본 거지만 현재 주민등록상의 가족들의 소득재산, 또 직계 혈통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그리고 대상자의 근로 능력이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앞에 소득재산 같은 경우도 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이제 이 씨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것 그리고 근로 능력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2010년에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근로 능력을 판정하는 제도를 만들면서 이런 질병이나 또 어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은 진료 기록이 있어야지만 근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근데 네. 이런 조건을 걸다 보니까 이 씨 같은 경우는 병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증명 서류 자체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사각지대에 계속 놓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실제로 만나고 오셨다는 이 씨가 병원에 갈 엄두도 지금 못 내고 있다, 이런 관련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을 안 가요, 제가. 감기 걸려도 그냥 있잖아요. 집에서 그냥 다른 방법을 찾고요. 병원을 안 갑니다. 제가 없으니까요. 네, 저도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함께 이 씨의 집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네. 바닥이 굉장히 찹니다. 지하방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 자체가 굉장히 차가운 지형이었고 네. 그리고 거의 이제 안쪽에 침실이 있었는데 침실은 저희 말 그대로 진짜 냉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한기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집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네. 벽에는 굉장히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것도 많이 피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려운 사정이지만 본인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지 하지만 또 이제 지원을 받고자 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달부터 정부가 이렇게 복지 그늘에 놓인 기층을 일제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3월 한 달 동안 복지 사각지대를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말 그대로 이런 이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네. 지원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특히 보험료를 체납을 한다든가 이제 단수나 단전 조치를 당했던 사람들, 네. 또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통반장 등을 통해서 이제 집중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 이런 제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집중 발굴하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정부 지원이 안 되게 되면은 민간 자원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 이제 복지급여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비급여, 말하자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이 정확하게 됐는지를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까지 거친다는 게 우선 정부의 계획입니다. 근데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학계 쪽의 전문가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조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우선은 주민센터 많은 직원들의 입장입니다. 뭐 네. 여기서 직접 말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통화를 했던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그 많은 가구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3월 한 달 동안인데요. 수백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네. 찾는 것 쉽지 않다는 게 우선은 실제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말이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하더라도 수급 지원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기초생활수급 지원 자금 예산이 3.1%가 이제 늘어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2012년에서 13년에 늘어난 것보다 액수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8조 5천억 정도, 8천억 정도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 수급 지원 대상을 발굴했을 때 이게 충분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네. 예, 학계에서는 특히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제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어떤 소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우선 마련을 해놔야지 또 다른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실태에 대해서 현장을 취재하고 온 사회부 최원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